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점을 보러 와야 돼. 내 사주대로 가면 정말 좋은 건데 내 사주대로 안 가고 이런 승부욕이 많아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은 명예를 보고 가야지 금전을 보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금전을 보고 가면 망신 개망신이지.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지. 들어가서 꼭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연루된 거는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100% 피해자는 아니다. 100% 피해자는 아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사주를 제가 드릴 건데 이분이 좀 어떤 분이신지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세요. 성은 안 드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우, 이분 시끄럽네. 이분 사주에는 양인살이 있어. 그게 어떤 양인살은 상대를 한 방에 제압하는 힘이 있다라는 걸, 양인살이라는 게. 승부욕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될 수는. 이 무인의 사주라고도 봐야 돼. 양인살이 있으면 무인의 사주. 우리가 칼을 들어야 되는 사주다. 군인이나 경찰, 아니면 뭐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만 되는 분이지. 네. 잘 쓰면 명예롭지만 이렇게 양인살이 같이 겹치게 되면 망신수도 굉장히 많아.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전에는 괜찮아. 40대 이후로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결혼을 하더라도 이분은 일부정사 못하는 사주야. 네. 이게 남편궁이 쉽게 얘기해서 어린 새싹이 올라오는 봄의 기운이야. 남편궁이. 그럼 연상보다는 연하를 만난다는 거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분은 남편복으로 사는 분이 아니야. 본인이 그냥 악착같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뭐 가족도 부양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남자 사주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연이 그리 없어. 특히 돈 많은 남자하고는 연이 별로 없어. 돈을 보고 결혼을 하거나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은 명예를 보고 가야 되는 분이지, 돈을 보고 가게 되면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신. 본인 스스로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 충분히 벌 수 있어. 자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근데 나머지 분야는 좀 어리숙하다고 봐야 되겠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인살이 있는 분들은 특히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거기에 휘말리거나 가정사가 불안하거나 돈을 벌어도 좀 흩어진다고 봐야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인간관계, 사회활동 이렇게, 그런데 구설 시비수가, 이분은 일단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조심해야 돼. 39부터. 이 40대가 넘어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이 삶의 굴곡, 기복이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 40대 이후로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세 신유생이면 결국에 올해는 늪에 빠지는 형국이거든. 오히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잘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금전적인 거면 금전적으로 해결하고, 만약에 관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자기가 그만한 책임을 지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분 자체는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금전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내 사주를 알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점을 보러 와야 돼. 내 사주대로 가면 정말 좋은 건데 내 사주대로 안 가고 이런 승부욕이 많아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은 명예를 보고 가야지 금전을 보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금전을 보고 가면 망신 개망신이지. 자기가 그동안에 쌓았던 거 다 무너지고 앞으로 사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40대 이후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 43이니까 별로 좋지 않아. 그리고 시끄러. 지금 아까 내가 방울부터 듣는 순간부터 시끄럽고 머리가 아프거든. 이게 제가 이분이 현재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분 주변이 말이 너무 많아 지금. 네. 말이.
근데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서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은 이렇게 좀 안 돼. 왜냐면 명예를 보고 가야 되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명예만 보고 가야 돼. 네. 그러면 당연히 금전은 따라오는 거야. 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차곡차곡 모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사주대로 안 가고 만약에 금전에 욕심을 낸다든가 뭔가 부를 보고 막 따라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야. 특히 40대 이후로는 네. 더 조심해야 돼. 이분이 지진 좀 됐어요. 선생님 봐주신 지. 내가 이분을 봤어? 아니 전청조 씨의 상대. 남현희 씨 사주야? 네. 아, 또 그래서 제가 성을 안 드리고 이제 난 남현희 씨 사주는 안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치? 어, 이분 사주가 이렇구나. 어쨌든 출국 금지되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출국 금지되셨고 본인은 지금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나는 방송에 나오는 거 말고 내가 이분 사주를 보고 느끼는 걸로는 전혀 무관하거나 전혀 나는 몰랐거나 전혀 가담하지 않았거나는 아니라고 봐. 그렇게 지금 받은 걸로는 그렇게 나와. 이분이 너무 욕심을 냈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덮여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약간 어디가 아프신 건지. 어디가 아프다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나머지는, 그리고 특히 이분이 운동선수잖아. 네. 운동선수들은 거의가 있지 자기가 하는 분야밖에 몰라. 나머지 부분은 너무 바보 같고 숭백 같은 건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욕심을 내면 당연히 수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좀 사건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 제가 기사를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 남현 씨가 어떻게 당했는지는 기사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맞아.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이 영적으로 봐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가담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난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법적인 부분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어떤 일에 연관이 돼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책임을 져면 돼. 그렇잖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뭐 법으로 자기가 걸리는 게 있으면 금전으로 해결을 하든 자기가 들어가서 살든 그렇잖아. 그런 것들은 마무리를 져주면 돼. 그런데 앞으로 이분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이분이 다시 또 무슨 펜싱 아카데미를 한들 누가 이 사람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겠냐는 거지.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분은 39살부터 시작해서 40대 이후로는 정말 잘 살아야 된다니까, 이분은.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지. 들어가서 꼭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연루된 거는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100% 피해자는 아니다. 100% 피해자는 아니다. 네. 참 올해 이슈 중에서 손에 꼽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내가 전청조 씨 그분 볼 때 남현희 씨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있었어. 그냥 이분을 이용해서 처음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처음에 있었겠지만 그 속에는 진심도 있었다고, 이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을 완전히 까발리거나 막 이렇게 오히려 자기 거를 이분한테 덤태기를 씌운다거나 이럴 마음은 사실 내가 볼 땐 전청조 씨한테는 없어. 있는 그대로 까발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맞는 거겠지만 굳이 자기 죄를 남현희 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 왜냐면 남현희 씨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은 동성으로 좋아하든 이성으로 좋아하든 그거는 뭐 별개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여자끼리라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 도와주고 싶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맞아요. 그 일을 감춰주고 싶고 두둔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것처럼 똑같은 마음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는 못 봐. 있어, 그분한테. 그렇다고 봤을 때 남현희 씨도 너무 막 굳이 인정할 건 난 인정하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밝혀지겠지만 너무
모든 걸 다 그 전청주 씨한테만 일임하면서 몰랐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막 이것저것 녹취록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난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 이제. 아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너무 많고.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가 너무, 이분이 이렇게나 바보였나? 라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